자, 21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재난관리 방식으로서는 분산관리 방식이 있고 또 통합관리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유형별로 재난별로 분산시켜서 각각 기관들이 재난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분산되었다 그러면 유형별로 나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재난 자체는 모든 재난에 있어서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특정 재난에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분산이니까요. 우리 분산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의 차이를 강조하여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맞죠? 우리 계속해서 재난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별로 관리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소수기관이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소수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돼요.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떠넘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단점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효율성 및 신속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관리 방식으로요? 통합 관리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사실 통합이라고 했을 때에는 신속성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성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뭐가 안 좋다고요? 구축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업무의 재고성이 좀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관리 방식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는 산림청이랑 그죠? 소방청이랑 같이 해서 재난을 맡게 될 겁니다. 반면 얘가 통합관리 방식으로 변경이 됐을 때에는 우리 재난 주간 기관이 따로 존재하죠. 주간 기관은 어디서? 산림청에서, 그리고 책임 기관으로서 소방청이 들어가서 소방청이 단순 지원 활동으로 이제 산불을 진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유형별로 재난을 나눠서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통합 관리 방식으로서 우리가 모든 재난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간기간과 책임기간으로 재난이 어떤 재난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주간기간이 있고 그 밑으로 하위 기간으로서 책임기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재난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 소수기관에서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이 조금 그 단점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재난을 구분해 볼 때에는 존스와 아네스의 재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존스는 몇 가지로 구분했나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아네스는요,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존스 이름 두 글자니까 세 가지로, 아네스 이름 세 글자니까 두 가지로 구분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는 세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준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재해, 인위재난. 재난, 재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구분했죠. 어떻게요? 지구 물리학적과 생물학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지구 물리학적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다시 쪼갤 겁니다. 어떻게요? 지질학적, 지형학적, 그리고 기상학적 이렇게. 그래서 살짝 조금 더 어렵게 복잡하게 구분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보시면은 존스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해 현상에 따라서 자연과 인위로 구분하지 않았고요. 자연, 준자연, 그리고 인위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의 재해 분류에 따르면 산사태는 지구 물리학적으로 지형학으로 구분했고 눈사태는요. 준자연재해로 구분했다. 맞겠죠? 우리 산사태는 지구 물리학적으로 지형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질학은 어차피 자와스밖에 없거든요.
지와스였죠. 지와스밖에 없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산사태는 지형, 눈사태는요, 아예 우리 자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준자연재해로 봤습니다. 사막화 어디에서요? 사막화 준자연재해로. 이렇듯 자연재해가 조금 더 누적화되어서 재난재해가 되었다? 그러면 준자연재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의 재난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기후성과 지진성으로 구분하였다. 자, 먼저 아네스는 우리 아까 전에 몇 가지로 구분했다고 했었나요? 아네스는 자연과 인이 두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대요. 어떤 것으로? 기후성, 우리 이전에 기상학적 여기에서 봤었던 재해들이 다 기후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진성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네스는 테러, 폭동, 전쟁을요 계획적 재해로 구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연은요 기후성, 지진성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고, 그리고 인위는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적이랑 사고적, 그래서 이렇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존스는 자연, 준자연, 인위로 나눴고요. 아네스는 자연과 인위로 나눴다. 이때 자연은 다시 한번 기후성과 지진성으로, 인위는요 사고성과 재해, 계획적,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3번입니다.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 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통제단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 배치되는 부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요 내용들은요, 전부 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긴급구조 지휘대로서 있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휘 통제단으로 바뀌어서 각각의 부서에 비치가 되어서 재난 활동들을 할 겁니다. 이때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로,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로, 그리고 통신지원 현장으로 들어가고요. 구급지휘 자체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세 가지 더 추가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로 체크하시고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네요. 네, 그래서 6가지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전에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의 지휘부도 많았는데 지금은 딱 3가지죠. 우리 현장지휘, 자원지원, 그리고 마지막 대응계획부, 이렇게 3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요? 현장, 통신, 구급, 안전 전부 다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원은 똑같이 자원으로 들어가고 대응계획부는 어차피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떤 거? 대응계획부는 상황조사에 관련된 요원. 그래서 상황조사만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두께 10cm이고 열 전도율은 5W/m kelvin 인 벽의 내부 온도는 10도씨, 외부는 영하 10도씨인 경우 열 전달량이 1kW가 되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벽의 두께만 20cm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열 전달량은 총 몇 킬로와트가 되는가? 자, 지금 요 24번 문제는요, 만약에 원리만 안다 그러면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석대로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상수값이 쓰였습니다. 즉, 열 매개체가 어떤 거예요? 고체, 지금은 벽이라고 나와 있죠. 벽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열의 전달량 자체를 큐리에의 법칙을 통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Q는 L분의 K 곱하기 A 델타 T로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의 전달량은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조건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건 다 대입해 볼게요. 자, 두께가 10cm다라고 하면 우리 미터 단위로 그냥 바꿔가지고 0.1m 대입해 주시면 되고, K는 5W/m kelvin, 그리고
그리고 A는 미지수니까 없죠. A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델타 T, 우리 델타 T는 온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영하 10도잖아요. 마이너스 10도니까 그쵸. 온도 차이만 딱 봤을 때는 20 켈빈, 20도 온도 차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켈빈으로 써도 되고요. 온도, 섭씨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 전도율이 켈빈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켈빈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Q가 몇이 나왔다고요? 네, 1kW. 그러면 그냥 1000W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미지수가 한 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A를 이항해가지고 A는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Q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을 모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두께만 늘렸다라고 했으니까 두께 자리에다가 0.2로 대체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여기에서는 A가 지금 미지수가 아니죠. 내가 구해놨던 A 그대로 대입하시면 Q만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열량이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Q라고 하는 값은요, L과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0.1m였는데 이 두께 자체만, L만 2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Q는 반띵이죠. 2배 증가했으니까 아무래도 열 전달량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배 해서 여러분들은 1kW에 2분의 1배 0.5kW 1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 조사의 최종 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자, 우리는 이 보고 규정상에 따르면 조사관은요, 무조건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어떤 것을요,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화재, 구조, 구급 상관없이 무조건 상황에 관련된 조사, 보고서는 지체 없이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최종 결과 보고서는요, 화재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어떤 게요? 네, 최종 결과 보고서를요. 근데 긴급보고 대상의 경우에는요, 30일 이내까지만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긴급보고 대상,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요,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위 기관의 종합상황실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되는 긴급보고 대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나왔었던 친구들은요, 망상 재민이 생각하기로 했었죠. 망상하는 재민이. 우리 귀여운 재민이겠죠? 50, 100. 그래서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총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상자는 10인 이상, 그리고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재민이 10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 피해액 50억 원이니까요. 100억 안 됐네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로? 15일 이내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급 보고 대상들은요, 조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30일까지 여유롭게 해서 기한을 주는 개념인데요. 이것들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화재들이 어떤 화재일 때 우리가 긴급 보고 대상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문화재, 뭐 지하 역사, 지하철도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2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특히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향 경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개정된 내용들을 유의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